안녕하세요, 렉터캠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그리고 참 한치 앞을 못 보는 정말 혼돈의, 제가 계속 얘기하는 IRA 법도 그렇지만 배터리 전기차 업계가 정말 혼돈이라는 표현을 제가 정말 많이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기분 좋게 테슬라 주식이 또 껑충 올라서요. CPI 지수 영향이 좀 있는데,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은데, 여튼 쿨링 오프 되는 면을 자꾸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들이 큰 것 같긴 합니다. 참 이건 정말 사후 해석이죠. 그래도 예상보단 조금 올랐는데, 계속 이제 페드가 긴축을 좀 그만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테슬라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오른 거는 뒤에 제가 포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CPI 지수나 코어 CPI나 이걸 예측하는 거는 정말 신만이 아는 거지만 제가 여기서 체감하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용혜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 보여드린 라면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 라면 한 그릇이 물론 스페셜 라면이죠. 파는 데가 흔치 않고 심장 혈관이 막힐 것 같은 기름과 그래서 마늘을 듬뿍 얹어주는 게 그게 국룰인데 유메오 카타레만큼 마늘을 많이 올려주진 않더라고요. 또 엑스트라 차지를 요구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거기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근데 제가 먹었을 때는 참 가격이 쌌었거든요. 10달러, 12달러? 그때였는데, 예. 여기서, 물론 베이에리어의 물가를 고려해야겠지만,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팁 텍스를 제외하고 한 그릇에 24달러였습니다. 팁 텍스를 주니까 거의 30달러에 육박을 했고요. 결국 라면 똑같은 그 두 그릇을 시키고 60달러 가까이 또 환율도 미쳐서 60달러가 안 된다 치더라도 거의 뭐 한 7만 원이 넘는 수준인 건가요? 뭐 8만 원? 뭐 그 언저리쯤 되겠군요. 살인적입니다. 이게 미국에 오면은 숫자가 단위가 작아가지고 나가서 먹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환율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죠. 자, 여기는 임금도 높지만 물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CPI 얘기가 나와서 제가 체감하는 물가가 여기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앤아웃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싸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코코아도 핫초코 공짜로 줍니다. 여러 가지 히든 메뉴도 있어서 많이 트라이를 했는데 그냥 더블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비 오는 날이면 그리고 키즈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알게 모르게 공짜로 주면서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왜 사람이 미어 터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그렇게 유명한 라면집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근데 웬만한 데 먹으면 여기 한식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서 먹으면 제가 이미 삼겹살 때 얘기를 했죠. 그냥 나가서 먹다 보면은 그냥 돈이 그냥 막 나가죠. 그러려니 합니다. 이게 먹을 때는 다시 한번 숫자가 작아서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 저도 여기 오게 되면 여기에 그냥 맞춰서 적응의 동물이니까. 근데 이제 한국을 갔다 오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의 메인 이야기는 포드 이야기입니다. 포드가 F150의 프로덕션을 셧다운 시켰습니다. 생산 중단했고요. 지금 딜리버리나 이런 것도 모든 게 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얼마 팔지도 않았는데 테슬라에 비하면 이래서 이미 트위터의 여론은 양산이 누가 쉽다 그랬더라. 옛날에 포드가 테슬라더러 우리는 그 몇 시간 만에 만드는데 전기차는 절대 만드는 게 어렵죠.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또 하필 지금 정확한 이유를 포드가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배터리 이슈로 지금 안타깝게 포드 F150의 라이트닝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버전 다 셧다운 돼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뉴스에는 그래서 리비안한테는 이게 플러스 요인이다. 경쟁사한테는 뭐 플러스 요인이다 이러는데 이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사이버 트럭이 늦게 나와도 그러니까 완성도라든지 특히 배터리 쪽
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F150은 현재 전량 SK의 한국제 배터리를 쓴다는 겁니다. 예, 배터리 이슈를 밝히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에 여러 사례를 봤듯이 진짜 어렵습니다. 예, 배터리 문제는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니 탓이니 만든 사람이 잘못이니 관리 참 빨리 해결돼서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만큼 전기차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또 이 포드는 한 발 더 나가죠. 제가 예측한 대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뭐 제 의견도 당연히 제 방송이니까, 제 개인 방송이니까 제 의견도 들어갔지만 저도 여기서 주워들은 이런 분위기를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전달하는 의견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자동차 회사들은요, 항상 배터리 가격을 싸게 쓰고 싶어 합니다. 지금 기사 타이틀은, 이것도 참 대단한데요. 포드는 결국은 현재 이런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CATL과 중국 회사와 공장, 합작 공장인데 이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지분 100%는 다 포드가 갖습니다. 그럼 이게 합작이 맞은지. 그래서 이제 IRA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그럼 도대체 CATL은 뭘 기대하고, 아니면 자기 배터리를 여기다가 넣겠다는 뭐 미국에 그래도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야지라는 뭐 일념하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이득이 지분 하나 없는데. 근데 뭔가에 또 뒷거래가, 이면 거래가 있었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한 4조 원 정도 돼서 중국제, 그것도 인산철입니다. 인산철, LFP. 이래도 인산철 배터리가 그냥 없어질 배터리로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저는 하이니켈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고요. 항상 기술은 발전되고 안전하면서도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야 되는 방향이 연구자로서 당연히 맞죠. 근데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양상과 현실과 그 연구와의 괴리를,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인산철 배터리가 참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포드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뒤에 트위터에 이런 반응들을 보면 포드가 거의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 얘기도 나오는데, 인산철은 아시다시피 에너지 덴시티가 좀 떨어지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하이니켈보다 높습니다. 그 가격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인산철은 그렇게 충전을 100%, 90% 하이니켈처럼, 그러니까 저도 하이니켈 좋아합니다. 제 차도 하이니켈이고요. 항상 100%를 그냥 채워도 됩니다. 인산철은. 하이니켈은 근데 100%를 하면 안 되죠. 항상 그 보면 데일리로 쓰는 거는 테슬라도 제한을 걸어놨죠. 90%. 여행 갈 때나 장거리 때 꼭 필요할 때만 풀라고 그러지, 실 가용 용량은 사실상 90%입니다. 배터리를 그래도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인산철은 아니죠. 거기다가 셀투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산철은 열을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 팩 레벨에서는 적게는 70%, 80% 정도의 에너지 덴시티를 쫓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실 사용 조건까지 덧붙이게 되면 사실 차이가 10%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이거를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포드는요, 이 인산철 배터리를 아주 빨리 빠른 시일 안에 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포브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포드 마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이거 주력 모델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력 모델이 지금 픽업 트럭 전기인데 F150 라이트닝. 라이트닝은 2024년 초반이지만 지금 마기 같은 경우는 올해 중반에 이걸 넣고 싶어 합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이게 가능할까? 지금 IRA법과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으르렁대고, 제가 이건 예상을,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랬습니다. 옛날에도 관세 장벽을 엄청 올렸지만 결국 미국 내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지금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물건을 미국은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첨단 산업 및 배터리를 끊겠다라는 거지, 아예 거래를 서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냥 그런 과거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엄청나게 싸우면서 지금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엄청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인산철의 위력은
무지막지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실사용은 결국 10%밖에 차이가 안 나고 가격은 무지무지 싸거든요. 그러니 자동차 회사들은 이게 너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백사이드 스토리에 대해서 undiscussed backstory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포드가 이미 SK 한국 업체들한테 이 인산철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원통형도 그렇죠. 제가 원통형도 당연히 파우치, 에너지 덴시티 더 좋죠. 그렇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이 싸고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난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요구, 이 분위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걸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그렇죠. 한국에서야 한국의 주도권은 하이니켈인데다가 LG의 특허는 다 파우치에 걸려있기 때문에 파우치가 잘 되길 바라겠죠. 그리고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당연히 그 포맷에다가 셀투팩까지 하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배터리가 탄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와 높은 목표와 연구 자세 그걸 뚫어나가겠다라는 노력에 대해서 정말 높이 삽니다. 그래서 LG를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여기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미 배터리 협력사들한테 그런 걸 요구를 했지만 이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중국 업체를 끌어들인 겁니다. 절대로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배터리를 비싸게 사줄 자동차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자동차 업체가 망해요. 여전히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고 지금도 만들어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인데 어떻게 그걸 비싸게 사주겠습니까? 내연기관의 판매량을 깎아먹으면서 결국 이건 누군가 죽는다는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걸 피하려면 중국의 CATL의 어마무시한 싸고 안정성이 있는 에너지 덴시티 조금 떨어지는 그 배터리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 지금 선택의 여지가 그러니까 다른 초이스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GM도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는 거고 요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합작사들의 관계가 이것도 저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의 이익을 만족시키면서 이 동네가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안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가 망합니다. 진짜 거의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가격이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포드는 정말 이 폴리티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근데 아마 그 이면에는 감수해도 전 사례가 있듯이 페널티 먹고 해도 계산해 보면요 웬만큼 싸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매한 거죠. 애매한데 포드는 여기다 결국 발을 들이는 아직 GM은 그 정도는 아닌데 포드는 그렇게 됐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 배터리 이슈 이거 심각합니다. 이러다가 리콜이라도 맞으면 지금 벌써 이렇게 프로덕션이 셧다운 될 정도면 여기 이미 누가 트위터에서도 F150 저거 라이트닝 몇 주 안에 한 다음 2주? 뭐 몇 주 안에 그나마 있는 차들도 리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러다 화재라도 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한번 배상 문제라든지 워런티 문제까지 겹쳐서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이 또 곤욕을 치를 수 있죠. 이미 과거에 GM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LG와 함께 엄청나게 돈을 물어냈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걸 너무 쉽게 보이게 합니다. 그게 테슬라가 엄청난 노력과 많은 시간과 자동화와 이런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저 지경에 있는 거지. 전기차 다시 한번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부분들은 모두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주식에 반영될지 안 반영될지는 주식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이 기술적 흐름은 여기 분위기가 저는 그거를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거고 결국 그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절대로 LFP가 뭐 다 쓸어버린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 쪽에 저한테 자꾸 무슨 의견을 요구하시는데 마치 하이니켈이 다인 양 얘기하는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인산철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쉽게 없어질 배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CATL은 중국에서만 팔아서 그 정도 마켓 점유율을 결코 올라간 게 아닙니다. 중국 시장도 물론 크지만
이렇게 미국에도 넣으려고 하고 유럽에도 엄청 팔았습니다. 여러 군데 이미 발을 들여놔서 그 마켓쉐어를 가져간 거지 결코 중국 혼자에서만 의존해서는 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SK는 이노베이션 안타깝게 주식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도 하루빨리 그래도 다시 한번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배터리가 미래 배터리이면은 저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산철의 수명이 그렇게 짧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이게 너무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놓기가 한쪽은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 손을 못 대지만 자꾸 골로 가려고 살살살 만지고 하나는 그냥 덥석 물은 거죠. 저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래서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완전히 혼돈이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해야겠죠. 정말 테슬라 잘 팔리는 소리밖에 지금 안 들립니다. 4680 배터리 가격을 탑재한 모델 Y가 엄청 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2월 한정까지 이것도 가이던스가 3월에 나오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그에 발맞춰서 이게 아마 2월까지일 겁니다. 올해. 근데 물론 이거 소득까지 걸려 있어서 각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부딪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추가로 리베이트로 $2,000를 더 줍니다. 페더럴 텍스 크레딧은 $7,500에 $2,000까지 얹어서 제가 그래서 주마다 전기차를 밀어주는 주면은 거의 대동소이 한 $10,000 언저리까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거기다 이제 소득이 더 적으면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소득을 보니까 골든 캘리포니아 쪽에 여기 베이에리아에서는 싱글이면은 뭐 웬만한 분들은 여기 엔지니어로 계신 분들은 소득이 너무 높으셔서 근데 아마 이제 외벌이 가족인데 외벌이면은 그것도 뭐 주식 옵션에 달려 있겠지만 가능할 법도 한데 그 소득 기준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얘기해 봤자 이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바뀌니까 그렇지만 전기차에 자꾸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거고 어찌됐든 $2,000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24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러면 모델 Y, 모델 3 그러니까 원래 배제됐었는데 다시 리스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재미나기도 하지만 저분들은 또 좀 여러 가지 또 일자리의 문제도 있는 건데 이제 오토파일럿 워커들이 태깅하는 이미지 태깅하는 머신러닝의 데이터를 피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분류라든지 여전히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노조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 노동의 고된 직업인데 좀 푸시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원래 다 인도나 저기 인건비 싼데 외주했는데 되게 단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주를 줬다가도 이게 이 프로그래밍 개발하시는 분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이 비싼 미국에서 고용을 해서 직접 그 팀을 여기서 운영한다라는 게 얼마 전에 여기서도 오피스가 있었지만 날렸죠.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이 필요하고 외주를 준다 할지라도 그걸 또 중간에 개발자들과의 또 이런 상호 아주 빠른 소통을 위해서는 완전히 그 외주화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건비 싼 나라에 시키면 되지. 그게요 말이 쉽지. 소통이라든지 말도 통해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가 싼 나라일수록 그쵸. 어떤 워크 에스틱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뭐 이민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과연 여기 기준으로 열심히 할지는 그것도 다른 얘기라는 거죠. 네, 여튼 참 그러니까 오토 라벨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손길이 어마무시하기도 참 힘든 단순 노동이라는 점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가 아주 재미난 영상을 막 공개했거든요. 물론 이 기가베를린 영상도 그렇지만 무슨 로봇 매칭을 찾는다는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재밌고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회사는 로봇의 진심인 거고 생산 라인을 엄청나게 자동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리프트 할 수 있어 엄청 큰 그러니까 무게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재미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무겁고 힘든 거를 이렇게 아주 프리사이즈 정확하게
옮기고 조립할 수 있는 테슬라의 어떤 로봇 어셈블리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기가 베를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테슬라의 그 생산성, 인플로이 수로 나눠보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그냥 압살하죠. 그게 이 로봇에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배터리도 직접 생산하고 원자재, 광물까지 다 끌어다가 하니까 이득이 나는 거지. 그거를 다 협력사 받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기차는 결코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